안녕하십니까. 군산 Q&A 공부방 동아섭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이제 시험 본다고 해서 국어 좀 잠깐 정리해보라고 하니까 정리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비슷하고 유사한 겁니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공통점으로 대상이 두 개죠. A와 B가 같이, 처럼, 듯이 이렇게 같이, 같은, 처럼, 듯이 인양, 뭐뭐 하는 듯이 뭐뭐 인양, 늑대 인양한다. 그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A, B가 같이, 처럼, 같은, 처럼, 듯이, 인양 이런 게 있으면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비유하는데 이런 글자가 직접 써져 있다는 겁니다. 은유법은 이런 글자가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길은 포도 덩굴처럼 생겼다. 이렇게 처럼이란 단어가 없어요. 처럼이란 가치가 없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물은자예요. 음진술. 그래서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법, 표현법. 비유를 하게 되면 생생하고 장명이 쉽게 연상되니까 연결돼서 상상되니까 연결돼서 상상되니까 잘 떠오르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고 읽고 비슷하게 어떤 거 연관지어서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고 순서대로 써야죠. 순서대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인상 깊은 느낌, 깨달음이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나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그걸 인상이라고 하죠.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 글쓴이의 관점, 글 쓴 사람, 작가, 사물이나 현상, 물건이고 이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 방향, 그런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게 인생관이고요. 그게 세계를 바라보는 건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건 가치관이고, 그게 태도고 방향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관찰하는 지점이니까 그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다. 그러면 방향이 생기죠.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절벽이다, 어떤 사람은 구름이다,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면 출발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알게 되는 방법은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내용, 생각, 알려주고 있는 내용, 이거는 사실 중심으로,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주장이나 판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사실과 주장 판단을 합쳐서 어떤 글을 쓰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오죠. 이 주제를 들어가는 눈이 제목입니다. 주제로 들어가는 눈, 제목. 그러니까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주제는 주인주의 펼칠지에서 중심 생각입니다. 중심이 되는 생각, 가운데 중에 마음심, 중심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그러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들어가는 내용을 할까? 이게 이제 소재죠. 이 소재. 이 소재를 가지고 잘 드러나게 자세히 쓰는데, 그쵸? 그 표현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쓰는 거고, 이거는 표현 방법, 비유법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걸 썼는데 읽는 이가 어리면, 아니면 더 자세히 쓰든지 해야죠. 단어도 읽는 이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읽는 이가 글을 읽은 독서 뒤에 반응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면담은 얼굴면, 이야기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직접 만납니다. 정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얻는데 대화를 하게 되죠. 서로 그 과정에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생생하게 얘기를 하겠죠. 간접 경험은 책을 읽는 거고, 직접 경험은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니까, 해본 거를 들으면. 자,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면담 대상자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면담해야지.
그러면 선생님 면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면 언제 할게. 그러면 질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주의할 점. 면담 대상자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안 되죠. 그럼 버릇없다고 그러는데 면담 주제에 벗어난 질문, 엉뚱한 거. 지금 오늘 공부 잘하는 법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A, B 써요 이렇게 하면 면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절타. 면담 준비하기.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상자를 정하고 요청을 한 다음에 질문.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려가지고 이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광고는 넓을 광에 알릴 겁니다. 넓을 광. 광장 할 때. 광장은 넓죠. 공고 알린다. 그럼 넓게 알린다.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이나 사진이나 소리 등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오래 기억이 남아야죠. 그래, 광고가. 그래야 잘 팔리든지 잘 알려졌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유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신뢰성은 믿을만한가? 믿을만한가? 그러면 광고의 의도를 보세요. 이거 왜 광고하지? 공익 광고구나. 믿을만하다. 물건 팔으려고? 과장되게 저거만 먹으면 다 병이 나서? 말도 안 되지. 광고가 감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돈을 다 들려준대요.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성적도 올라야 돼요. 이렇게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성적도 올라야 되고. 근데 이 오르는 게 엄청 힘들죠. 자, 우리말의 낱말들을 분류해보니까 고유어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천이 있으면 글자죠. 이거 매산, 산이라는 게 한자어고 이 매라는 건 순수 한글입니다. 하늘, 천. 하늘은 순수 한글이고 천은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고유어는 이렇게 하늘 이런 거를 고유어라고 합니다. 자, 한자어는 강강, 동쪽 바다, 천년 하는 것처럼 한자로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이제 외래어는 냄비, 라디오, 버스, 택시처럼 없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말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외국어는 student 이런 건 외국어입니다. teacher 이렇게 teacher도 외국어입니다. 선생님 이런 말은 한자어고. 자, 이렇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우리나라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 구성. 이야기는 뭐 소설이나 이런 거거든요. 소설, 이야기를 구성, 가출구, 이룰성, 구조를 만든대요. 어떻게 만드냐? 보통은 인사배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걸로 가지고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는 이야기에 사면서, 문체,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에 사면서입니다. 그래서 구성입니다. 구성. 이제 인물은 사람이고, 사건은 일이고, 배경은 뭐 공간 배경, 시간 배경이고, 이게 주제는 소설에서 말하는 중심생각, 구성, 문체는 작가가 쓰는 그 스타일인데, 어쨌든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사람이 죽음은 인사배 2번 하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인사 2번 하죠. 죽음은 인사배. 이제 인물의 성격과 사건이 이제 전개되고 흘러가는데, 인물의 성격이 고집스러우면, 그죠? 충돌하고, 대화가 많이 되면 해결이 되고 그러죠. 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의 전개가 인물의 사건이 전개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죠. 인물의 성격이 바뀌면 또 사건의 전개도 달라지니까 사건 전개와 인물의 성격은 서로 영향을 준다.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는 서로 영향을 준다. 자, 이야기의 배경, 인사. 그러면 인물, 사건, 인사, 배잖아요. 배경, 시간적 배경, 과거, 현재, 아침, 저녁, 이렇게 이야기 속에 있는 시간. 공간적 배경도 이야기 속에 있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자, 목적. 책 속의 지혜, 정보를 얻고, 정보, 내용, 감동, 느낄감, 마음송, 그죠? 교훈, 배움, 깨달음, 즐거움, 재미, 이렇게요. 정감, 교질, 정감,
정감, 즐겨. 정감 있게 즐겨. 이렇게 네 가지 넣었네요, 목적. 정감 있게 즐겨요. 찾아 읽는 방법.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 그러니까 왜 읽을까? 주제가 뭘까? 검색을 해서 읽을 거리를 찾고, 여러 가지 읽을 거리 가운데 필요한 것과 적절한 것. 이게 필요하고 이게 더 적당하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 걸 발췌독이라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고 정리도 해야 되겠죠. 자, 국어에서 주장과 근거, 그 주장은 내 생각, 뭐 하겠다. 그러면 근거는 뿌리근, 증거죠, 증거. 코난이 증거를 찾죠, 증거, 근거. 주장,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그 스님의 생각. 그런데 근거가 이거다! 이렇게, 이게 사실들을 다 근거로 연결하죠. 뒷받침 내용. 논성문의 차이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그래,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실마리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상황.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장에 대한 이 증거가 이런 거, 1, 2, 3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제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면 이게 좋습니다. 하면서 강조하고. 자, 논설문, 주장하는 글입니다. 보고, 신문기사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친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서로 변화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행동 변화가 오고. 주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서 서로 흥미를 유발하게 실마리 서자입니다. 시작을 할 계획을 세우고, 본론에서는 근거, 증거를 낼 준비를 하고, 이 근거, 증거가 적당한지, 적절한지, 맞는지, 쓰는데 맞는지, 너무 떨어지지 않거나 엉뚱하지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해보고, 논설문의 개요, 대개의 요점이니까, 서론의 한 문장, 서론의 세 문장, 본론의 1번, 2번, 3번 하고, 주장 쓰고 증거, 주장 쓰고 근거, 주장 쓰고 근거. 이렇게,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총정리 이거, 보완, 대책, 이렇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시험범에서 1단원의 어부지리는, 그러니까 어부가, 어부의, 이건 지자입니다, 지. 뭐뭐의 이렇게 쓰는데, 어부가 이익받다는 거죠, 어부지리. 서로 싸우면. 조개와 황새가 싸우니까, 그렇죠. 조개가 황새를 물고, 황새는 조개를 물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부가 둘 다 잡아버렸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득을 했네요. 어부지를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 그래서 쳐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가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신발 수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신발을 보여줬을 때, 호기심으로 보죠. 하루빨리, 그러면, 호기심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출을 하면 팔릴 가능성도 있다. 그죠? 거부방을 보인다면 수출하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잃어버린 우산. 효빈이가 준 우산을 버스에 두고 다녔네요. 아이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소중한 우산을 잃어버리다니. 단짝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자, 우리말. 사용어가 낱말을 분류하여서 고유어,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말,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말,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에 정착된 우리말. 그래서 고유어는 본디 붙어 있는 낱말이고, 한자어는 한자로 만들어지는 거고, 외래어는 다른 낱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우리말이 된 겁니다. 무슨 데이 많죠. 뭐 가래떡 데이, 초콜릿 데이, 뭐 이렇게 특별한 전통과 문화가 깃든 기념일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이 특별한 전통과 문화가 있는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된 게 아니라 하지만 뭐 선물을 주고받고 우정을 나눌 수는 좋겠지만 우리 특별한 전통이나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동기는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